네, 지금부터 2024년 환경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덕윤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그 날씨가 매우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세종시까지 멀리 내려와 주셔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오늘 사업 설명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포하듯이 책자의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설명은 먼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의 강승희 서기관님께서 환경부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기술원에서 소관하고 있는 두 개의 분야, 물관리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물관리 기술실장님인 최은성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 이어서 자원순환 분야의 신규 과제에 대해서 자원토양기술실의 한대훈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가 끝나면 그 이후에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순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강승희 서기관님께서 환경부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강승희 서기관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의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그 프롬프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부터 환경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그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R&D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낙동강 폐놀 사고 이후에 정부 주도의 G7 환경공학 기술 개발을 처음 R&D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주기로 저희 환경부 R&D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0년대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명 에코스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 10년 뒤에는 차세대 이노베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탑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때는 이슈별 특화된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폐자원 에너지와 R&D 등을 사업단과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 2020년대에 들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순환경제, 디지털 전환 등 국제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R&D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만들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R&D 투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에 예산이 3,5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부의 특성상 저희 R&D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 야생동물질병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R&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R&D를 제외한 주요 R&D를 보시면 3,01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0억 정도 감소된 상황입니다. 투자 현황을 보시면 정부 R&D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하였고, 환경부 역시 예외가 아니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미래 주요 환경 이슈로는 크게 4가지를 보았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 그다음 기후 위기 물관리, 순환경제 활성화,
환경보건, 화학안전 이렇게 큰 4개 테마를 미래 주요 환경 이슈로 보았고 탄소 중립 이행에서 보시면 탄소 감축, 그리고 탄소 정보, 그리고 기후 적응, 기후 위기 물 관리를 보시면 물 재해, 물 공급, 물 안전, 그리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보시면 발생 저감, 폐플라스틱, 미래 폐자원,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환경 보전과 화학 안전을 보시면 화학 안전, 환경 보건, 그리고 대기질을 여기에 넣었고 생활 환경 이렇게 큰 4가지로 각각 그 미래 주요 환경 이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탄소 중립 이행을 보시면 탄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슈로 보았는데 탄소세,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범이라고 하죠. 그리고 청정 경쟁법이라고 해서 CCA 등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탄소 정보의 경우에는 저희 기타 간접 배출인 스콥 3까지 대응하는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 활동 전 과정에 대해서 탄소 정보를 생산하고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기업이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그다음 플랫폼을 구축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적응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기후 영향으로 지금 대형화 복잡화되어 있는 기후 재난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도출되었고요. 기후 위기 물 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과 지지난해 여름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그 도시 침수를 경험하고 또 홍수를 경험하고 뭐 가까이 이 근처의 오송역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홍수 발생 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 예경보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 공급의 경우 이 마찬가지로 이제 홍수와 대응되게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도서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라든지 기타 산업 등에 대해서 그 공업 용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대응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안전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 이후로 녹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나서 정수장에 이제 오염물질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미량 오염물질 등에 대한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대응해야 되고 또 저희 나라의 인프라들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슈입니다. 순환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폐기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경제의 그 모멘텀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발생 저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재활용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전환해서 발생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폐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재생연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로 탈플라스틱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 폐자원은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제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환 이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간 단순 자원화했는데 이를 바이오가스나 바이오 연료 등으로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슈가 대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하고 화학안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뭐 가습기 일도 있었지만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고 영향도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건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대해서 노출된 거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를 하고 민감 취약계층에 대해서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기질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등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 강화, 그리고 사업장, 생활지역 등에 대해서 배출원 특성별로 맞춤형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생활환경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생활 속에서 그 화학적,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해서 건강 영향 평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도출한 주요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다음 소개드릴 내용입니다. 이전에 환경기술개발 추진 전략 2021년부터 2030년 계획을 2021년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R&D 투자 환경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R&D에 대해서 세계 최고 그리고 전략 기술,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위주로 집중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환경부도 환경기술개발 추진 전략 2025년부터 2030년 계획을 올 1월에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면 저희 비전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녹색 허브로 도약을 하겠다. 이게 저희 부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총한 브랜드와 그다음에 현장 적용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탑 녹색 기술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슈 도출에서 마련한 것을 크게 4가지 중점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 4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영역 4개를 마련하였고,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24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기획 체계를 개선하고 관리도 혁신하고, 그리고 이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기술의 융복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이슈 해결을 위해서 환경, 에너지,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매체별로 섹터 커플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역별로 다시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이행 기반 강화입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BAM이라든지 CCA라든지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 관리 저감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후 위기 적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명으로는 2050 넷제로로 마련을 하였고, 이 안에는 3가지 탄소 감축, 탄소 정보, 기후 적응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CO2 배출 저감 및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라고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4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입니다. 일상화된 우리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노후화돼 있고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먹는 물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그램명은 저희가 기후위기 디지털 물관리로 잡았고, 이 안에는 물재해, 물공급, 물정보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기술 개발을 묶어서 기후위기 디지털 물관리라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벗어난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및 먹는 물 안전 위협 요인 관리는 별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5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입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는 순환경제의 주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폐자원의 고부가 가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글로벌 순환자원 공급으로 잡았고, 이 안에는 먼저 저희가 타겟팅한 것은 플라스틱과 미래 폐자원, 유기성 폐자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벗어난 아까 말씀드렸던 발생 이슈에서 일회용품 대체 및 폐자원 재활용 확대에 대해서는 4개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 영역 마지막은 환경보건 화학안전망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실내외 환경 내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명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보건화학 안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학물질 분야, 그리고 화학제품, 그리고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묶어서 빅데이터 기반 보건화학 안전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비켜난 대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성 건강 피해 예방 및 유해인자 관리에 대해서는 11개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년 환경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본이 됐던 건 작년 1월에 발표됐던 제5차 환경기술 산업인력 육성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비전은 더 아까 기술보다 더 크게 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로 잡았고, 여기 안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전환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는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술 부문에 대해서 기술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동력화해서 누적 100조 원을 수주하겠다. 작년에 20조를 달성했고요. 환경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누적 18만 명을 양성하겠다. 18만 명을 양성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략 1은 기술에 대한 것, 전략 2는 산업에 대한 것, 전략 3은 인재에 대한 것이고요. 전략 4는 1, 2, 3을 묶어서 저희가 융합 플랫폼을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이 8개 클러스터에 이 앞에 전략 1, 2, 3를 담아서 성공적인 사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육성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부는 2024년에 R&D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3,013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41개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신규 사업이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 분야로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분야로 1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각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큰 4개 중점 영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쉽게도 탄소 중립이나 환경보건 쪽에는 신규 과제가 없지만 물 관리하고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에는 신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기술원의 실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 환경부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승희 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서기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료는 저희 그 책자에는 조금 준비가 늦어서 담지 못했지만 저희 R&D 사이트 20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방금 그 들으신 발표 자료가 업로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은선 물관리기술실장님께서 물관리 분야 신규 과제 추진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물관리기술실 최은선입니다. 저는 이제 물관리 분야의 신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물관리 분야에서는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 과제가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그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사업, 그다음에 도시 홍수 시설의 계획 운영 유지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사업, 그다음에 수생태 건강성 확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관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수자원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자원 변동성 대응 능력 강화 기술 개발, 수요 기반 수자원 공급 기술 개발, 스마트 기반 수자원 시설 최적 관리 기술 개발 이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2024년부터 2031년 8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금 831억 원이고요. 그 지원 방식으로는 지금 민간 매칭이 연구비의 50에서 100% 정도, 50에서 1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수자원 변동성 대응 능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은 이제 정확한 수자원 측정 모니터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측정 분석 정확도 85%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세부 사업인 수요 기반 수자원 균형 공급 기술 개발 사업은 그 수요 기반 수자원의 효율적 연계 및 물 공급 고도화를 통한
균형 공급 및 공급 효율성 제고, 그다음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가뭄 시 이수 안전도 20% 확보, 그다음에 수자원 빅데이터 신뢰도 90%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역 사업인 스마트 기반 수자원 시설 최적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은 그 스마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시설의 안정성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수자원 시설 안전 성능 향상도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에는 3개 분야에 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서 3개 과제, 그다음에 두 번째 내역 사업에서 1개 과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내역 사업에서 6개 과제에 대해서 각각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형태로는 지금 그 모든 내역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 유형이 응용이고 지금 개별 과제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 이제 12월 말에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지정 공모로 지원이 되어 있고 지원 규모는 각 그 과제별 평균 연도별 지원 금액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수자원 변동성 능력, 대응 능력 강화 기술 개발의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량 측정 정확도 개선 및 불확도 평가 고도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지금 1단계가 24년에서 25년까지 2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2단계는 1년 26년까지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24년에는 지금 13.5억 원 내로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총 3년간 54억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소기술로는 저희 비접촉식 유속계 유량 측정 정확도 및 연속 측정 개선 기술 개발을 하고 지금 저유속에서는 좀 측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유속 하천 유량 직접 그 계측 정확도 개선 기술 개발, 그다음에 초음파 그 유속 측정계 수위 수량 유량 불확도 산정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저희 자동 유량 관측소 저유속 유량 산정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그 지표 유속 관계 개발 및 보정을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지표 유속 기반 비접촉식 유속계 10분 단위로 유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하천 환경 및 유황에 따른 표면 유속 평균 유속 운영 기법을 이제 결과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그 저유속 구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자동 유량 측정 및 분석 기술을 최종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위 유량 관측소 유량 그 불확도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진단 개선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초음파 및 광학 기반 하천 유사량 연속 측정 자동 측정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지금 1단계가 24년에서 25년까지 2년, 그다음에 2단계가 26년에서 27년까지 2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24년에는 12.5억 원 내외로 총 4년 75억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해야 할 요소 기술로는 하천 지점 유사량 연속 측정 자동화 기술과 초음파 이동 측정 방법을 통한 유사량 산정 및 공간 매핑 기술, 그다음에 CCTV형 초분간 센서 기반 하천 총 유사량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하여서 그 이제 기계 학습 기반의 초음파 산란도 부유사 농도 관계식 및 유사량 산정 기술, 그다음에 이동 측정형 초음파 유속의 그 부유사 농도 매핑 분석 기술 및 운용 기술이고, 그다음에 CCTV형 고정식 초분간 기반 유사량 연속 측정 및 분석 기술, 그다음에 초분간 센서 기반 표면 부유사량을 이용한 총 유사량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자동 채수 등을 포함한 센서 기반의 하천 유사량 연속 측정과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 하도 관리 진행 시 하천 내에 유사 및 태정량 변화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15개 4대강 보호 대상으로 유사량 관련돼서 계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 변동성 능력 강화 기술 개발 마지막 그 세 번째 과제로는 수량 수질 기반 그 하천 모니터링 기술 개발입니다. 그 2018년에 이제 물관리 일원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각각 관리했던 수량 수질을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제시된 과제이고요. 이 과제는 24년, 25년 2단계, 그다음에 26년에서 27년 2단계로 2년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에는 10억 원 내외로 신청 가능하시고 총 4년에 66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이기종 센서,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의 이기종 센서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기술하고 이것을 통해서 3차원 매핑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질 수량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기술 실용, 그다음에 실증 운영 결과 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하셔서 저희가 이 통합 관측소에 수질 수량 통합 모니터링 분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천의 수질 분포, 수질 오염 예측, 오염물 유출 경로 추적 등의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이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역 사업의 수요 기반 수자원 균형 공급 기술 개발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수자원 빅데이터 품질 관리 기술 개발로 이 과제는 1단계 24년에서 26년까지 3년, 그다음에 2단계 27년에서 28년 2년으로 해서 총 5년간 진행되는 과제로 24년에는 9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고 총 5년간 60억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서 수자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존 수자원 정보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수자원 데이터 품질 기준 설정 및 건보전 기술 개발, 그다음에 수자원 품질 관리 데이터 활용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그 수자원 빅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저희 최종적으로 그 수자원 정보 데이터 품질 지표 정량 정성적 진단 소프트웨어와 운영 매뉴얼, 그리고 요 인공지능 학습용 영상 이미지 데이터 품질 향상 품질 관리 모델, 그다음에 AI 기반 수자원 정보 빅데이터 품질 관리 플랫폼을 결과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요 관련돼서는 그 결과물을 수자원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수문 자료 품질 관리 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역 사업의 첫 번째 과제인 융복합 계측 기술 기반 하천 횡단 수자원 시설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1단계에 24년, 25년 2년간, 그다음에 2단계 26년에서 27년 2년간 총 4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24년에는 11억 원 내에 총 4년에 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소 기술로서는 그 원격 탐사 기법 등을 활용해서 하천 횡단 시설 수자원 시설의 안정성 조사 기술을 일단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하천 횡단 수자원 시설의 안정성 평가, 위험도 예측 및 관리 시스템 운영 기술 활용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횡단 수자원 시설의 안정성 모니터링 기술과 안정성 평가, 그다음에 안정성 예측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요것을 안정성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결과물에 포함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수자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시설 세부 지침 고도화 기반에 좀 활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자원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모니터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는 하천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하천 종단 수자원 시설의 치수 안전도 평가 기술입니다. 앞서 과제는 하천 횡단 시설이고, 이제 이 과제는 하천 종단 수자원 시설의 안전도 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첨단 장비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천의 지형 및 식생 등에 따라서 좀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등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자원 시설 댐이나 보호 등 운영을 통해서 하천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좀 예측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 하천 종단 수자원 시설에 대한 치수 안정도 평가 기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과물로는 이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최종 도출되는 결과물들은 하천 종단 시설의 치수 안정도 평가 기술하고 하도 변화, 식생 변화, 수자원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자원 종국에는 수자원 시설의 안정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 하천 정비 쪽에 좀 활용하고 수자원 시설 안정성 평가 매뉴얼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한 노후 제방 보수 보관 기술 개발입니다. 총 5년짜리 과제로 1단계는 24년에서 26년, 2단계는 27년에서 28년 과제이고, 24년에는 8억 원 내외, 5년 동안 78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요소 기술로서는 노후 제방의 점진적 강도 향상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한 보수 보관 기술, 그다음에 제방 분계 형식별 긴급 복구를 위한 급속 제방 복구 시스템 설계 운영 기술, 그다음에 노후 제방의 성능 내구성 평가를 위한 제방 성능 평가 기술, 그다음에 저희가 실규모 수리 시설 실험 및 테스트 베드 실증을 통한 자연성 회복 기반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 노후 제방에 대해서 강도 향상과 그다음에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이 부분들이 실제 그 노후 제방이나 이런 부분들 그 보수 보강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8번째는 수리 실험 기반 그 하천의 수리 환경적 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총 4년짜리 과제로 1단계 24년에서 25년, 2단계 26년에서 27년 나눠지고요. 총 연구비는 24년 9.5억 원 내외, 4년에 75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소 기술로는 수리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천 내 구조물 관련 그 수리 환경적 안정성 평가 및 개선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 내 구조물로 인해서 수리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평가 개선 기술이 있고, 수리 환경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종합 평가 지표 및 지수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수리 환경적 개선 기술 성능하고 안정성 평가 검증을 위한 수리 실험 표준 및 실험 절차 등의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지금 개발을 통해서 그 하천 횡단 구조물에 대한 그 안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이수 및 치수 기능성과 환경적 기능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활용하고, 하천의 이제 신규 공작물에 대한 하천 그 점용 후가 가이드라인에 이 부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9번째 과제로는 디지털 트윈 활용 수자원 시설 통합 자산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총 5년짜리 과제이고 1단계 그 24년에서 26년까지 3년 이내, 2단계 27년에서 28년에 2년 이내의 과제입니다. 24년에는 5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고, 그 총 5년간 48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필요 요소 기술로서는 수자원 하천 시설의 성능 평가 및 AI 기반 잔존 수명 예측 기술과 수자원 하천 시설 통합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기존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천 및 그 수자원 시설의 디지털 트윈 자산 플랫폼을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 방안으로는 국가 수자원 시설 및 하천 시설 자산 관리 표준 모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의 그 마지막 신규 과제로서 물리 가상 센서 넥터 기반 수자원 시설 재해 조기 감지 및 대응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총 4년짜리 과제로 24년, 25년이 1단계, 그리고 26년, 27년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에는 65억 원 내외, 총 4년간 3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요소 기술로서는 수자원 관련 시설 및 하천 접합부 등 재해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물리 가상 센서 요소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수자원 시설의 이상 작동 및 제2차 피해, 접합부 피해 등 그 재해 조기 감지 요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자원 시설 재해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물리 가상 센서 장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고, 그 수자원 시설 재해 조기 감지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을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이상 기후나 이런 홍수나 뭐 이런 시설 기상 재난이 왔을 때 수자원 관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 대상 위험 및 이상을 감지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고, 이것은 배수 펌프장이나 수문 통문의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 안전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 일정은 지난 12월에 그 과제 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1일까지 그 최종 접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선정 평가는 올해 이제 2월에서 3월 정도 실시를 하고 4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지원 대상으로는 다른 부분은 저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별형 과제의 경우 주간, 공동, 위탁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5번, 6번, 7번, 8번, 10번 과제는 그 중권역 통합으로 테스트베드를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제 계획서를 쓰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도시 홍수 시설의 계획, 운영, 유지 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극한 강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 홍수의 피해 저감 및 대응 인프라 유지 관리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신규로 그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하 인프라의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 시스템 및 다기능 활용 기술 개발, 지하 인프라 운영 기술 최적화 및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 관리 기술 개발 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360억이고 지원 방식은 출연으로 그 매칭 펀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저희가 일단 그 지하 인프라 설계 및 시스템 및 다기능 그 활용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하 인프라 통수 능력 향상 및 설계 고도화 기술과 그다음에 저류 능력 향상 및 다기능 활용 기술 개발 이렇게 2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 인프라 운영 기술 최적화 및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 관리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그 2개의 과제로 최적 운영 기술 개발하고 그 유지 관리 기술 고도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 과제 4개에 대해서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각각 5년간 그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지원 규모는 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신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5년짜리 과제로 1단계가 그 24년에서 26년 3년, 2단계가 27년에서 28년으로 되어 있고 24년에는 11.85억 원, 총 5년간 97.2억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소 기술로서는 지하 방수로 대심도 터널 성능 고도화 기술과 그 지하 방수로 대심도 터널 유입부 및 유출부 설계 기법 고도화, 그다음에 유동 과시야 그 IBM 기반 모델링 플랫폼 개발이 있고 모니터링을 연계해서 유령 산정 정확도 개선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지하 방수로 대심도 터널 설계 기준과 지침 매뉴얼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입량 정확도 90% 이상의 원료 시설 제어 장치 부분 그 제어 장치를 이제 결과물로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국내 도시 홍수 특성을 고려한 지하 유입부 그 구조 형식 개발, 그다음에 지하 방수로 대심도 터널 유동 가시화 그 IBM 기반 설계 플랫폼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다중 수지 유입을 고려한 본선 관내 수격 현상 제어 및 흐름 유입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와 그 환경부 등 중앙정부 하천 설계 기준 관련해서 기준 지침 매뉴얼 등의 좀 이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고 수도권 2단계 사업에 들어있는 지하 인프라 건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 과제로는 도시 침수 대응 인프라 그 저류 능력 향상 및 다기능 활용 기술 개발인데 이 과제 또한 그 5년간 진행되는 과제로서 24년에는 11.85억 원, 그다음에 총 5년간 97.2억 원을 그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소 기술로는 내배수 정과정을 고려한 지하 인프라의 저류 배수 홍수량 분담 설계 기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 운영 상황을 고려한 실감형 지하 인프라 자연 배수량, 강제 배제량 등을 산정하는 기술 그리고 도시 침수 대응 지하 인프라 다기능 활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요 요소 기술을 통해서 그 관련된 그 홍수 분담량 설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최적 펌프 용량 결정 가동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위 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그 자연 배수량 산정 지하 인프라 유량 산정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로는 내수부 정과정을 고려한 빗물 터널, 저류 배수, 홍수량 분담 설계 및 다기능 그 활용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부분은 그 대심도 빗물 터널 홍수 분담량 설계에 관련해서 그 기준을 수립을 하고 아까 그 앞선 과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2단계 사업의 지하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도시 침수 지하 인프라 최적 운영 기술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양천구에 있는 그 대심도 터널과 거기에 이제 그 테스트 베드를 설치해서 지금 진행해야 하는 과제인데요. 그 도시 침수 대응 지하 인프라 실시간 상황 인지 기술과 그 운영 관리 그 실시간 의사 결정 지원 기술 그리고 운영 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그 대형 지하 인프라 시설 유입 유량 고정 및 측정 장비 및 매놀 설치형 저비용 계측기 그다음에 계측 및 수집 데이터 기반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도시 침수 지하 인프라 운영 관리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요거를 지금 실제로 그 대심도 터널에 적용을 하는 것을 최종 활용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 과제도 3번 과제와 마찬가지로 양천구 대심도 터널에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4번 과제는 그 유지관리 지하 도시 침수 대응 지하 인프라 유지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입니다. 총 5년간 지원하는 과제이고 24년에 9.72억 원, 그리고 총 5년간 76.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해줘야 하는 그 개발해야 되는 요소 기술로는 그 대규모 빗물 처리 지하 인프라 시설 진단 평가 및 유지 관리 기술, 대규모 빗물 처리 지하 인프라 시설 자산 관리 기술, 그다음에 그 지하 인프라 시설 통합 유지 관리 시스템을 요소 기술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지하 인프라 시설의 진단 평가 기법 및 자산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추진 일정과 지원 대상은 앞에 그 수자원 사업과 동일하고요. 지금 1, 2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활용 과제로 되어 있어서 그 환경부가 그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는 그런 특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물관리 분야의 마지막 그 수생태 건강성 확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서 그 수생태 건강성 관리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수자원계 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정부 출연금은 865.9억 원입니다. 올해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수자원 건강성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3개 내역 사업 부분이고요. 올해는 그 지능형 수생태 건강성 위험 요인 측정 감시 기술 개발에 2개 과제만 신규 과제로 지금 6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지원 과제는 기저 유출 추정 및 영양 염류 유입 예측 기술 개발로서 총 4년간 진행할 과제이고요. 24년도에는 3억 원, 총 4년간 16억 원 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소 기술로는 저희 국내 하천에 적용 가능한 안정 동위 원소 등 추적자 기술 기반의 기저 유출량 측정 방법이 오염원 그 추적 기술이고요. 계절별로 영양염 유기물 농도 및 농도 측정 및 기저 유출 기여도 평가에 대한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저 유출량 측정 및 예측 기술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안정 동위 원소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안정 동위 원소 말고 또 다른 그 안정 동위 원소의 추적자 기반으로 하는 오염원 추적 기술과 가이드라인을 그 결과물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저 유출에 의해서 유입되는 영양염 유기물 발생원 추적 예측 기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그 수생태 건강성 확보 기술 개발의 2번째 과제이고 저희 이제 물관리 분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규 과제로 추진할 과제인데요. 이것은 퇴적물 내에 수생태계 위에 미량 오염 물질 추적 기술 개발입니다. 총 4년간 진행하는 과제이고 24년에는 3억 원, 총 그 4년간 18억 원 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그 앞서 그 기저 유출과 비슷하게 그 안정 동위 원소를 활용을 해서 퇴적물 내에 그 미량 오염 물질 추적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그 주요 하천과 호소 퇴적물을 대상으로 미량 오염 물질 현장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하천 수계 및 호소 안정 동위 원소 기반의 오염물 추적 기술을 실증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요 하천 및 호소 그 퇴적물 그 미량 유기오염 물질 50종 이상에 대해서 분속 전처리법 그다음에 DB 구축 그다음에 관리 방안 도출하는 것까지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수계 오염 발생원에서 그 흡착 이동되는 퇴적물의 미량 오염 물질 추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과제는 추진 일정과 지원 대상은 다 똑같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물관리 분야 발표해 주신 최은선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자원순환 분야 신규 과제 추진 내용에 대해서 한대원 자원토양기술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원순환 분야의 24년 신규 사업인 2차 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함의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폐 2차 전지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부와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친환경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용도의 폐 2차 전지를 대상으로 안전한 해체 및 관리, 그리고 2차 전지 내의 유용 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공정 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총 4년간 정부 출연금 약 3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매칭 펀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동사업은 폐2차 전지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순환형 설계 기술 개발과 다양한 종류의 폐2차 전지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해체, 분리, 선별 등 전처리 공정 기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2차 전지의 재활용 공정 중에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등 총 폐2차 전지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에 3개 과제가 모두 추진될 예정입니다. 24년 총 지원 예산은 47억 원이며 응용과 기술, 개발 기술 그리고 개발 과제의 형태로 진행되고 지정 공모로 추진되며 4년간 약 82억 원 정도 연평균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규 과제별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배터리팩 재질 구조 개선 및 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동 과제는 배터리와 관련된 국외 규제 및 순환 경제 이슈가 강화됨에 따라서 배터리 내 유가 금속 회수를 위한 재활용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터리 제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염두한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배터리 성능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기존 배터리 팩의 해체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배터리 상태를 추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여서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과제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24년부터 2년씩 총 4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 기준 약 87억 원이며 24년에 7억 원 내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요소 기술로는 해체 분리가 용이한 순환형 배터리 설계 기술, 순환 설계 배터리 시스템 성능 및 내환경성 검증 기술, 그리고 2차 전지의 재활용을 위한 배터리 팩, 모듈, 셀 단위 SOH 평가 기술입니다. 최종 성과물은 차량 탑재용 해체 분리 및 재활용이 용이한 리튬 2차 전지 배터리 팩의 순환형 설계 가이드 5종 이상, 순환 설계 및 배터리 시스템 성능과 내환경 검증 기술, 그리고 모듈형 셀 단위 SOH 평가 기술입니다. 동 과제의 최종 목적은 배터리 팩의 재질 구조 개선 및 배터리 성능 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두 번째, 다종 폐2차 전지 해체 분리 자동화 및 자원 회수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동 과제는 다양한 종류의 폐2차 전지의 적정한 처리 기술이 부재하여서 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과 화재 폭발의 위험성을 고려한 공정 기술이 필요하고 아울러 미회수 자원에 대한 회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동 과제 또한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24년부터 2년씩 총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총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 기준 약 100억 원이고 24년에는 15억 원 내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요소 기술은 다양한 배터리 팩의 해체 자동화 기술, 자원 회수율과 환경성을 고려한 블랙 파우더 회수 기술, 그리고 리튬 2차 전지의 전해액과 음극재 분리막 등 미회수 자원에 대한 회수 기술이며 최종 성과물은 다종 폐 배터리의 자동화 해체 분리 시스템, 연 5,000톤 규모의 전처리 공정 기술 개발과 블랙 파우더 회수율 95% 이상 달성, 그리고 전해액 등 회수 및 자원화율 80% 달성입니다. 동 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배터리 전처리 시스템 기술 확보와 미회수 자원의 회수 및 자원화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재활용 공정 발생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동 과제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중에 발생되는 다량의 폐수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존 사용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친환경 재활용 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동 과제 또한 2단계로 구성되었고 24년부터 2년씩 총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총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 기준 약 140억 원이고 24년에는 25억 원 내외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부 요소 기술로는 폐2차 전지의 저에너지, 친환경 재활용 공정 기술, 공장 폐수 발생량 저감 및 재순환 기술, 공정 폐기물 발생 저감과 회수 기술입니다. 최종 성과물은 블랙 파우더 기준 연 2,000톤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과 폐수 및 폐기물 배출량 저감 기술로서 폐수 배출 약 90% 이상 저감, 그리고 니켈, 코발트와 리튬 등 희소 금속의 회수율 달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공정과 전과정 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70% 이하 저감하는 것입니다.
동 과제의 최종 목표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정의 환경 부하 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과 지원 대상을 앞서 발표한 사업과 동일하여서 자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환경기술 개발 사업과 다르게 민간 부담금과 민간 부담금 내 현금 비율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존 사업과 동일하나 중견기업과 공기업, 대기업의 민간 부담금이 중견기업은 35% 이상, 공기업과 대기업은 60%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현금 비율도 중견기업은 15% 이상, 공기업 및 대기업은 20%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저희 자원순환 분야 발표해 주신 한대훈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두 개 분야, 물관리 분야와 자원순환 분야 24년 신규 19개 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렸고요.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그 플로어에서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광영원에서 온 안치홍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 환경부 과제가 이제 거의 지정 공모로만 돼 있고 예전엔 자유 공모도 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좀 약간 일부의 그 연구비를 자유 공모 쪽으로도 좀 돌려서 좀 새로운 그 연구 개발도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그 뭐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비지정 공모에 대한 그 과제는 지금 발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 기획을 할 때는 지정 공모뿐만이 아니라 자유 공모 또 품목 지정이나 이렇게 조금 다양한 형태의 과제에 대한 기획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되면 25년 아니면 26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자유 공모 형태의 과제에는 발주가 나갈 수 있을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저희 환경부 합동연구개발사업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환경부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부처합동 설명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발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처별 질의 및 문의사항은 발표 자료에 있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남겨주시면 행사 종료 이후 부처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